60세 여인이 백화점에서 마주친 한 남자.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던 한 여성이 운명처럼 전 남편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을 다시 보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렸어요. 2008년 가을, 서울 강남구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이 운명적 재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샵 한 장 운명적 재회. 2008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명품관에서 60세의 강수련은 새로 산 핸드백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5년 전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후 3년 전에 재혼한 현재 남편 이호민 덕분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수련은 이제 62세가 된 호민과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호민은 성공한 건설업체 사장으로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전 남편 박진태와는 달리 수련을 소중히 대해 주었고 무엇보다 수련의 과거를 묻지 않았죠. 명품관 로비를 걸어가던 수련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키 178cm의 늘씬한 체격, 여전히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 그리고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수련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수련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박진태였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죠. 64세가 된 진태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부부로 살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어색한 관계였죠. 진태가 먼저 수련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백화점 안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태는 작년에 45세의 윤가영과 재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련 역시 3년 전 호민과 재혼했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진태를 다시 만난 수련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묘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계속 진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혼하게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태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끊임없는 다툼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의 이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련은 남편 호민에게 진태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태와의 재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진태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죠. 수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태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5년의 시간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샵 2장 숨겨진 과거. 3일 후 수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진태였습니다. 지난번 만남이 너무 짧았다며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수련은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태는 수련에게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수련과의 추억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새로 결혼한 가영과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도 했죠. 수련 역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호민이 좋은 사람이지만 진태와 함께했던 30년의 세월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딸 민지와의 추억들은 진태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진태가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당시 자신이 숨겼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태는 사업이 망하기 3개월 전에 이미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수련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진태는 당시 42세였던 회사 직원 정미란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매력적이고 야심찬 여성이었고 진태에게 이혼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미라는 진태가 사업을 회복하면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요구했고 진태는 그 유혹에 넘어가 수련과의 이혼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진태의 사업은 예상과 달리 완전히 망했습니다. 미라는 진태가 가난해지자 바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죠. 진태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련은 진태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이혼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진태의 불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태가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태는 수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 수련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진태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30년간의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진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흔들렸죠.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현재의 고민들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호민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미묘한 외로움을, 진태는 가영과의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죠.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진태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호민과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진태 생각이 났고, 진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현재 남편 호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60세라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샵 13장 금지된 감정. 한 달이 지나면서 수련과 진태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과거의 부부였다는 사실을 잊고 새로운 연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련은 진태와 함께 있을 때 20대 시절의 감정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호민과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열정이 되살아났죠. 진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영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편안함과 깊이 있는 교감을 수련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걷다가 수련이 넘어질 뻔했을 때 진태가 붙잡아 준 것이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3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진태는 수련의 손을 잡았고 수련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수련은 집에 돌아와서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현재 남편 호민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호민은 수련을 믿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자신은 전 남편과 불륜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진태와의 만남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에게서 오는 연락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진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자신보다 19살이나 어린 아내였지만 진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진태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 결혼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진태는 가영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어딘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나이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수련과 함께 나눴던 깊이 있는 대화와 교감을 가영과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 진태는 수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영과의 결혼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수련과 다시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련 역시 진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현재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배우자들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련과 진태의 은밀한 만남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수련이 진태와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호민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민은 수련에게 요즘 어디에 자주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련은 당황했지만 친구들과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호민은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의 행동 패턴이 최근 들어 많이 바뀌었고, 특히 휴대폰을 유독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련은 호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태와의 만남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와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3. 내장 배신의 진실. 수련이 진태와의 만남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수련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진태의 현재 아내 윤가영이었습니다. 가영은 45세로 수련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의외로 성숙하고 침착한 여성이었습니다. 가영은 수련에게 자신이 진태와 수련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태가 최근 들어 행동이 이상해졌고 수련의 이름을 자주 언급했다는 것이었죠. 가영은 수련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진태를 수련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영은 진태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영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태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영은 진태와 결혼할 때 자신의 재산도 상당히 보탰고 결혼 생활 동안 진태의 사업을 도왔기 때문에 정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련은 가영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진태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는다는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가영이 진태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영은 수련에게 며칠 시간을 주며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태에게는 이 대화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영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태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남편 호민에 대한 미안함도 컸습니다. 호민은 수련을 믿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자신은 그런 호민을 배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련은 가영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련은 가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태와의 재결합은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영은 수련의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미 진태와 이혼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태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가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진태는 가영에게 수련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수련을 잊을 수 없고 가영과의 결혼이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영은 상처받았지만 진태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한편 수련은 호민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민은 수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최근 수련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호민의 배려가 오히려 수련에게는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련은 용기를 내어 호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진태와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민의 반응은 수련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호민은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호민 역시 수련과 결혼하기 전부터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호민보다 10살 어린 미혼 여성이었고, 호민은
지금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호미는 수련과 결혼한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었지,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복잡한 관계. 호민의 고백을 들은 수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호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호민 역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편의적 결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호민은 수련에게 서로 정직하게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호민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합친 재산을 나누는 문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련의 딸 민지는 어머니의 두 번째 이혼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호민과 재혼했을 때 크게 기뻐했었습니다. 아버지 진태와 이혼한 후 혼자 살던 어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이혼한다고 하니 실망할 것이 뻔했습니다. 수련은 민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진태와 만나는 일에 대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진태와 5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민지와의 만남에서 수련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호민과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진태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덤덤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민과 함께 있을 때도 종종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했죠. 민지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면 자신과도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그래도 혈육의 정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민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태에게 민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태는 딸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편 진태와 가영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약속대로 재산 분할을 공정하게 요구했고, 진태도 가영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영이 갑자기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가영은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진태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영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진태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하고 수련과의 재결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영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진태는 64세의 나이에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영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가영은 진태에게 자신 때문에 수련과의 재결합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진태에게는
경제적 지원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수련은 진태로부터 가영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태와의 재결합이 어려워졌다는 실망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태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더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은 진태에게 가영과 아이를 책임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과의 재결합은 나중 일이라고, 지금은 태어날 아이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태는 수련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6장 폭로와 갈등. 가영의 임신으로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지만 수련과 진태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로서 서로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태는 가영과의 이혼을 보류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살기로 했고, 수련 역시 호민과의 이혼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련과 진태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수련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이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수련을 미행했고 진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수련과 진태가 전 부부 사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호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호민은 이미 수련과 이혼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내에게 바람맞았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호민은 수련에게 당분간 진태와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호민의 요구를 이해했지만 진태와 완전히 연락을 끊기는 어려웠습니다. 한편 가영은 임신 3개월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진태는 가영을 돌보느라 바빴고 수련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영은 진태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진태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민이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가 갑자기 호민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은주로 52세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은주는 호민에게 자신도 호민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호민이 기혼자라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혼을 한다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호민은 은주의 고백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호민에게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은주는 이미 52세로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민은 은주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수련과의 이혼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지가 아버지 진태를 만나고 싶다고 수련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아이들과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련은 민지의 요청을 진태에게 전했습니다. 진태는 딸과 손자, 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 임신 중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민지와 진태의 만남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털어놓았고, 진태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민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또 다른 소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수련 가족이 재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은 결국 가영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가영은 진태가 수련의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임신 중이라 진태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나도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가영은 진태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련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태는 가영의 요구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영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장 모든 것의 붕괴. 진태가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영이 임신 4개월에 유산을 한 것입니다. 가영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갑자기 출혈이 시작되었고, 병원에 급히 옮겨졌지만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가영은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가영을 돌보면서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수련과의 관계 때문에 가영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것이 유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영의 유산 소식을 들은 수련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록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신과 진태의 관계가 가영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은 진태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영이 회복할 때까지는 가영에게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진태는 수련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수련과 멀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편 호민과 은주의 관계는 급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호민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민은 은주의 제안에 혹했지만 아직 수련과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52세인 자신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호민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호민은 은주의 최후 통첩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주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련과의 이혼을 급하게 처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영의 유산으로 인해 수련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지가 어머니 수련을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최근 들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재결합이 무산된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련은 민지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진태와의 관계, 호민과의 이혼 문제, 그리고 가영의 유산까지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련은 민지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태와의 재결합일까? 아니면 현재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일까? 고민 끝에 수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호민과의 이혼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호민도 은주와 함께하고 싶어 하고 자신도 진태를 완전히 잊을 수 없다면 서로를 위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련은 호민에게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호민은 수련의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민의 사업체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호민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련과 호민의 재산 분할도 복잡해졌습니다. 호민의 재산 상당 부분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세무조사로 인해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호민이 수련 명의로 된 자산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갑자기 세무조사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8장 새로운 선택. 호민의 세무조사 문제로 수련의 인생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수련은 세무서에 여러 번 출석해야 했고 변호사와 상담하느라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수련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혼 절차는 더욱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태가 수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영이 많이 회복되었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영은 유산 후 많은 생각을 했고 진태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가영은 진태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과 재결합하더라도 자신을 나쁘게 기억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태는 가영의 마지막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영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진태와 가영의 이혼이 성사되자 수련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태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세무 문제와 호민과의 이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태는 수련에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수련은 진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첫 결혼 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젊은 시절의 성급함도 사라졌습니다. 한편 호민의 세무 문제는 점차 해결되어 갔습니다. 호민에게는 일부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심각한 범죄 행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사 자산 동결도 해제되었고 이혼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민은 은주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호민의 세무 문제 때문에 불안해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호민도 이제는 은주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수련과 호민의 이혼은 드디어 성사되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아쉬웠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친구로 남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 수련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간의 첫 번째 결혼, 5년간의 이혼 생활, 3년간의 두 번째 결혼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진태와 함께 했던 30년간의 추억이라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딸 민지를 키우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후 수련과 진태는 정식으로 재결합을 발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재혼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의 재결합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함께 살게 된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수련과 진태는 새로운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과는 다른 환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수련은 진태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호민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는데 진태와는 30년간 함께 살았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진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영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나이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는데 수련과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진태는 그동안 소홀했던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수련과 진태는 정식으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30년 전 첫 결혼식보다 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수련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태도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로 소중한 사람을 놓쳤지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수련과 가족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호민도 은주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영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련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을.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사랑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65세가 된 수련과 69세가 된 진태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련은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백화점에서 진태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호민과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을까? 수련은 확신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60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주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백화점에서 시작된 운명적 재회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준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미스터리 채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